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논어, 지난 시간까지가 하기편 16장까지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논어 위정편 제1장과 제2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정편은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위정 첫 장입니다. 자왈. 이 자왈과 어떤 문장에서는 공자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논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은 이 공자왈로 되어 있는 문장보다는 이 자왈로 되어 있는 이 말이 더 오리지널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 위정은 이 편명은 요 앞에 글자 첫 글자 위정을 따와서 지은 이름입니다. 위정이덕, 덕으로서 정치를 하라는 뜻입니다. 힘으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덕으로서 정치를 하라. 그것은 비여 말입니다. 비유컨대, 비유하다는 뜻입니다. 비유컨대 이거는 같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문장과 같은 것이다 이런 뜻이 되죠. 비유하자면 마치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신으로 씁니다. 북신. 이거 별신자라죠. 이 북신은 북극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북극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밤하늘에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 이렇게 북두칠성이 있죠. 요렇게 생이 있습니다. 요렇게 대충 요렇게 생겼죠. 요 별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북두칠성이라 합니다. 여기 이것도 국자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 투자가 주어, 이 국자 같은 글자입니다. 이 국자 두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북두칠성이라죠. 그런데 이 북두칠성의 북극성은 뭐냐? 이 북신은 뭐냐? 지금 여기 제1성, 제2성이 있죠. 요 길이를 요 방향으로 요 길이의 5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요쯤에 있는 별을 북극성이라 합니다. 이 천문학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안 움직이는 겁니다. 요거는 딱 제자리에 있고, 이 북두칠성은 이렇게 돌죠. 이 북극성을 향해서 돕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북극성은, 이 별자리는 고정되어 있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북신은 말입니다. 북극성은 기소 말입니다. 기소. 그 자리에서 딱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거찬다는 뜻이니까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성이 공지 말입니다. 중성들이 별들이 그것을 돈다 해도 되고, 공은 돈다 해도 되고, 섬긴다는 뜻으로 해도 됩니다. 요 글자가, 공자 있죠? 요 글자를 보면은, 옛날 각골문 같은 글자를 보면, 이 글자의, 최초의 글자를 한번 연구해 보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왼손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 요렇게 되면 오른손이죠. 원래 요 글자입니다. 이게 양손이죠, 이렇게, 그죠? 그 양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절 같은 거 할 때, 양손을 모아서 절을 하잖아요. 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섬긴다는 뜻도 됩니다. 해석이 됩니다. 모든 별들이 이건 북신을 받는 집니다. 그것을 섬긴다. 또는
돈대도 됩니다. 이 북극성을 향해서 이게 북두칠성이 돌듯이 뭐 많은 별들이 이 빙빙 돌죠.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단순하게 보이는 첫 문장도 짧고 단순하게 보이는 이 말이지만 이 학자들마다 상당히 말부터 이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도 이 문장을 노자 제가 이 논어 강의하기 전에 노자의 도덕경을 제가 강의했습니다. 그 노자의 도덕경의 어떤 파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노자 사상은 무의 사상이라 하죠. 이 무의 억지로 함이 없이 이런 뜻입니다. 저절로 되어진다 이런 뜻이죠.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무의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공자가 있은 이후에 우리 한나라 때 특히 한나라 때 오면은 우리가 노자와 공자를 구분합니다. 그전에는 구분이 없었죠. 공자 시대 때는 공자나 노자나 같은 사유였습니다. 한 달리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나라 때 오면은 예문지 같은 데서 이 구분을 짓죠. 그래서 노자 사상은 무의 사상으로, 공자 사상은 또한 유의 사상으로 이렇게 구분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대의 언어를 가지고, 후대의 어떤 분류를 가지고, 이 앞에 공자가 말하는 이 공자의 언어를 우리가 해석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건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덕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극성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머지 중뭇별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 또는 받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위정 2편 2장입니다. 자왈 시 300 이 말은 우리가 이거 시라고 지금 우리는 이 시는 시경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경이라 하죠. 그죠? 우리가 지금은 이 시경이라 합니다. 이 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 경이라는 것은 정경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영어로는 카논이라죠. 정경화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자 시대 때는 공자는 이 시는 그냥 노래입니다. 경이 아니고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경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공자가 이걸 시를 편집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합니다. 그 편집한다는 뜻은 논어에 보면 술이라고 합니다. 이 술이랍니다. 이 작이 아니고 술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기가 직접 지은 걸 이야기하고 술은 편집했다는 뜻입니다. 모아서 추려서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시300이라는 것은 이 시는 엄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자가 직접 여러 나라에 있는 노래들을 모아서
편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추정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자가 이렇게 작은 아이라도 공자가 직접 지은 이 시를 쓴 건 아니지만 그 노래들을 수집해서 모은 사람이 아닐까. 왜 그러냐면 공자는 원래 무의 사람이랬죠.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의 사람이었는데 어릴 때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 항상 노래를 불렀겠죠. 지난 시간에 조금 내가 강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했는데 나중에 이걸 모아서 다시 적으면서 문의 세계, 이 문은 인문적입니다. 우리가 인문학 할 때 문자와 같은 내용입니다. 문으로서의 공자는 탈바꿈을 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300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서점에 가서 시경을 사보면은 총 시의 개수가 305수죠. 305개입니다. 근데 간단히 줄여서 300이라고 공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설에 의하면은 311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시가 있어서, 생시라는 것은 가사가 없고 음악만 있는 그런 시가 있고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각자마다 생각해 볼 문제고, 시 300이라는 이 시 300개를 전부 다 탁 모아서 이론으로 한마디로 이건 써있자입니다. 요서 이는 한마디로 여기 지자가 하나 빠졌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으로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지자는 가면 뭘 봤어요? 요 사이에 지자가 하나 빠졌다 하면은 이 지자가 뭘 봤습니까? 이런을 하죠. 앞에 이런 한마디의 말로 그것으로서 그것을 덮어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로서 그것을 덮는다면, 덮어서 말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해석이 됩니까? 자, 한마디 말로 그것으로서, 한마디 말 그것으로서 그것을 덮어서 이건 이때 치는 건 이 시 300을 다 봤죠? 그 300수를 딱 덮어서 이건 주의 선생은 개로 봤습니다. 대개개자죠. 그것을 덮어서 한목에 탁 추린다 이 뜻입니다. 덮어서 말하면 사무사 말입니다. 이 사는 사특할 사자입니다. 요때 생각하는 사자는 이게 물론 뭐 주의선생은 생각한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헛사로 보겠습니다. 그냥 헛사, 없어도 되는 그런 글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글자는 많이 있습니다. 고문을 읽다 보면 사는 무사 말입니다. 사특함이 없다. 는 것으로 다 덮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시300을 한마디로 말해서 딱 덮어서 말하면은 사특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장은 사무사 이 말은 원래 그 노송에 이 노송, 노나라 송이죠. 제략이라는 뜻입니다. 노송이 그 시경이 4개가 실려 있는데 그 중에 경이라는 편에 보면은 이 경이라는 편을 보면은 한 개 빠지죠. 경이라는 이 경은 읽기는 경을 했습니다. 이건 말이 통통할 경자입니다. 이렇게 말이 통통하게 살찌고 또 잘 달리고 하는 이 시에는 보면은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내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수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그 수에는 요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노송의 노송 중에서 이 경에 있는 이 말을 하나의 시산벽을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걸 허사를 보고 그냥 사득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글자 뜻대로만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그 윤석열 씨가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이 됐는데 저는 그 탄핵 그 생중계하는 것을 저도 봤는데 좀 착잡하죠. 그래서 저는 갑자기 내 어릴 때 듣던 시 한 수가 기억에 올랐습니다. 우리 그 영국 시인 중에서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시는 이 희망이라는 시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익숙합니다. 이게 왜 익숙하냐면은 제가 어릴 때 MBC 라디오 방송에서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절망은 없다라는 그 다큐멘터리인데 그게 한 15년 정도 계속 진행이 됐던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 들으면서 많이 울기도 했죠. 근데 절망은 없다는 그 다큐멘터리가 시작할 때 멘트가 나옵니다. 그때 첫 기절이 그 멘트가 이 바이런의 희망이라는 시를 두 줄 이렇게 멘트로 나옵니다. 그걸 지금 저는 옛날 어릴 때부터 들어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폭풍이 힘을고 간 들에도 꽃은 피고 지진에 허물어진 땅에도 샘은 솟나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마 저 정도 나이가 되시는 분들은 다 기억이 날 겁니다. 저는 그 시가 생각났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우리 국민들을 짓밟는다 해도 우리는 결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들을 다 이겨내고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낼 것이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오늘이 한식입니다. 오늘이 한식입니다. 한식이고 오늘 5일이죠. 오늘 5일은 한식입니다. 그리고 4일은 우리가 청명이죠. 우리 흔히 쓰는 말 중에 청명에 주구나 한식에 주구나 이런 말 하죠. 이 4일입니다. 3일은 우리가 4.3 사태, 제주도에서 4.3 사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승만 정부가 우리 제주도에서 양민 학살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빨갱이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주도 도민들이 다 빨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차별 살육을 했죠. 근데 이 4.3을 소절해서 쓴 소설이 우리 한강 선생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별하지 않는다는 그 소설입니다. 지금도 그 소설 내용에 보면은
지금 또 그 제주도 공항 밑에는 많은 시체가 있다 그러죠.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개신교 신자입니다. 저도 예수를 내 구원자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성할 거는 반성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덮는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덮는다 하더라도 덮여지는 게 아닙니다. 이 이승만 정부가 했겠지만, 그것을 저질렀겠지만, 거기에 쉽게 말해서 살려고 한 사람들, 집행인들이죠. 누굽니까? 서북청년단입니다. 서북청년단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기총입니다. 한기총이 모태가 서북청년단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태극기 집회할 때 나가서 태극기 들고 또 우리 서부지검에 쳐들어가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 우리가 스스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을 내가 뉘우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예수가 내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는 점점 우리나라에서 도태될 겁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 신자들, 우리가 스스로 반성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봅니다. 그래야 다시는 윤석열이 같은 사람을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자, 다시 쭉. 강의를 하겠습니다. 위정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으로서 정치를 행하는 것은 비유컨대 마치 북극성이 그가 있는 장소를 머물고 있어서 모든 별들이 그것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위정이 2장입니다. 자왈 시300은 한마디로서 요지가 빠졌기 때문에 후치사를 해갖고 바로 해석이 됩니다. 한마디로서 말입니다. 한마디로서 그것을 덮어서 말하면 사특함이 없는 것이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